자, 유형 1번 원순열인데 일단 구별 가능한 n개의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원탁으로 배열할 때의 경우에 쓰는 n-1 팩토리얼이죠. 자, 그 n-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x1, x2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거랑 x1, x2가 이렇게 인접하게 앉는 것은 이제 똑같다. 다만 이제 두 명을 앉힌다라고 하면 이렇게 붙여서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게 같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는 x1, x2, x3랑 이렇게 한 칸씩 이동했어요. x1, x2, x3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탁은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얘네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x1에 있는 상태에서 x3랑 x2가 이렇게 바꿔놓는 건데 왜냐하면 x1의 오른쪽에 위치해 보면은 x3인데 여기 x3인데 자 위쪽에서는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일렬로 세웠을 때는 이제 n 팩토리얼인 건데 한 칸씩 이렇게 돌아가서 x1이 제자리로 올 때까지의 그 횟수가 n번 걸리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n을 나눠줘서 실제로는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순열 중에는 가장 어렵게 나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필수 유형 1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3명 있는데 자,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았을 때 1학년 학생끼리 유타고 2학년 학생끼리 유타게 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물어보면 자, 1학년 학생을 A1, A2, 2학년을 뭐 B1, B2, 3학년을 C1, C2, C3라고 한다면 1학년 학생끼리 유탄다 그러면 제가 가상으로 A1, A2 이렇게 쓰고요. 2학년 학생이 또 유탄다 그러면 뭐 B2, B1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일단 A끼리 붙이고 B끼리 붙여서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명을 일단 무작위로 원탁에 앉히는 거지. 해서 4팩토리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끼리 바꿔 앉는 경우도 다른 거잖아요. 그죠? 서로 왼쪽, 오른쪽에 있었던 게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1학년을 배치하는 방법이 또 2팩토리얼이 되고 2학년도 마찬가지죠. 2학년도 여기 B1, B2 이렇게 바꿔 앉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2팩 해서 24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96까지가 된다는 소리겠죠.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중복순열 구별 가능한 n개에서 x1, x2 쭉쭉쭉 가서 xn개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기호로는 n-r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왜 n-r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밑으로 가고 이 r이 이제 지수로 가. 자, 택해서 나열을 한다는 건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건데 시작을 해서 여기 R번 순서까지 자,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건 X1부터 Xn까지 해서 N까지가 되고요. 자, 두 번째도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X1에서 Xn까지 다 들어올 수가 있어. 자,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갔을 때 얘가 N의 R승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필수 유형 2번을 보자면 네 문자 A, B, X, Y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별 말이 없었으면은 4의 6승이었을 건데 자, 근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4의 6승보다는 조금 더 작을 거라는 거죠. 자, 가조건 보면 자, 6개를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순서를 갖다가 위에다 써주고요. 양 끝에 모두 대문자가 온다. 자, 양 끝에는 이제 대문자인 거니까 자, 네 문자 중에 대문자는 라지 X, 라지 Y 두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두 가지, 마지막에 두 가지 해서 4를 곱하게 되는 느낌이야. 일단 4의 배수가 아닌 건 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A는 한 번만 나온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A가 나오는 위치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남은 뭐 이를테면 A가 저 두 번째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A는 한 번만 나와야 하는 거니까 A를 제외한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3에 3승까지 있어서 가지고 자,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결국은 3의 3승까지였을 거다. 자, 그러면 여기가 4고 16에 27을 곱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27 곱하기 16은 7, 6에 42, 6에 12, 162, 27 해가지고 자 432 해서 이제 432가 답이 되겠죠. 자, 유형 3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건데 같은 것이 두 개 이상이 있는 대상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자, 그 가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많이 여러분도 공부를 했죠. AAA, BB 같은 경우를 일단 같은 것을 이렇게 서로 위치를 바꿔도 이제 똑같아 보이는 거니까 순열 개념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게 조금 효율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봤는지 일단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5개 오팩을 한 다음에 A끼리 교환하는 것, B끼리 교환하는 것들은 사실 그만큼 중복이 되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전체 팩토리얼에 같은 것이 중복되는 것에 동일한 숫자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핵심이었던 건데 자, 유형 3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6개의 문자 AAA, BB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일단 전체가 6팩이고요. 그죠? AAA, A가 3개짜리가 중복되는 게 있고 2개짜리가 중복되는 게 있었다. 자, 3팩하고 6팩하고 나눠주면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고 120에 2를 나눠주는 거니까 60이 되었겠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지.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활용을 최단거리에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로로 가는 걸 A라고 하고 세로로 가는 걸 B라고 한다면 자, A가 3개가 있고 B가 2개가 있는 것을 일렬로 나열한 가지수는 5팩에 3팩, 2팩에서 120에 6하고 2에서 10가지가 되는 건데 자, 이를테면 뭐 A, B, B, A, A였다라고 한다면 A, B, B, A, A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나열하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최단거리로 가는 것에 1대1로 대응한다는 소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단 경로를 갖다가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정형화된 것은 또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쓸 수 있지만 뭐 길이 없어진다거나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거나 특정 부분을 피해간다거나 하는 이런 파격이 있을 때는 써가면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가는 걸 한 가지, 한 가지. 요 점에 올 수 있는 건 최단거리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니까 2가지. 그래서 직전에 넘어오기 전에 숫자를 분기점에서 올 수 있는 것들로 다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0가지가 6가지, 4가지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파격이 일어난 경우는 숫자를 써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수 유형 한번 봐볼게요.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 물론 이제 A에서 P까지라고 하면 AA, BB라고 해서 4팩에 2팩, 2팩 해서 24를 2로 나눠주면 6가지니까 P까지 가는 방법은 6가지고요. P에서 B까지 가는 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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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라고 한다면 C가 3개가 있고 D가 하나가 있으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4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방법은 4가지가 되어요. 그래서 6 곱하기 4는 24라고 해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써가면서도 할 수 있죠. 1, 1, 1, 1, 2, 3, 3, 6, 6, 6, 12, 6, 18, 6, 24 이렇게 써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8은 직전에 왔던 거의 총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 숙달시켜 나가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